렉기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올라옵니다. ECB의 금리 인하 결정에 미국에서는 또 고용 둔화에 네.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려도 되지 않겠냐.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일단 훈조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오히려 오늘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코스피도 1% 가까이 올라서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랜만에 더 강한 모습이죠. 8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하루 쉬어갔다가 오니까 이렇게 네.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엔비디아 훈풍에 오늘 하이닉스 5%대 가량의 상승세 대단히 이어가면서 강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향으로 반도체 종목들 정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20만 닉스 정말 가뿐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 흐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세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신고가를 써내는 삼양 식품에다가 또 그리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도 강하고요. 웹툰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강한 모습들이 네. 많이 보이죠. 전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도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쇼에서 함께 풀어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저희 상담 받고 있으니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가보겠습니다. 네. 설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님 반가워요. 찰빵님께서는 일찌감치 인사 주셨고 오. 종목도 바로 또 남겨주셨는데요. 비율 갖고 계십니다. 네. 미용기기는 수급이 다른 섹터로 몰려서 잠깐 소외가 된 건지 궁금하다는 이런 의견이시죠? 지금 사계절님께서는 네. 직장이 오늘 쉬는 날이라서 100일 만에 생방을 듣는다고. 100일 만에 생방.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와. 아니, 저는 좀 약간 감동스러운 게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예.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모처럼 쉬는 날에 게다가 어제 쉬는 네. 날이었으니까 연휴를 지금 뭐 애써서 휴가를 만들어 놓으셨을 그쵸, 텐데 그쵸. 이럴 때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게 감동. 와, 랭킹쇼 찐 가족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님 대단하시네요. 지금 히히히히 네. 이렇게 남겨주고 계세요. 자, 지연님도 오셨습니다. 창호 윤지혜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꿀모자님 오셨고요. 네. 병옥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JD 러버? JD 러버. 아마 JD가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JD 러버님, 네. 오늘부터 앞으로 자주 오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올 정도만 종목 진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진단 가기 전에 네. 랭킹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키워드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자, 대왕거래입니다. 아니,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떠들썩합니다. 그럼요. 심지어 다 가능성을 먼저 알렸던 액티지오, 여기에 고문이 직접 방한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네.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띠용! 띄워주시죠.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래입니다. 자, 가장 큰 고래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 세계 1위부터 5위 딱 이런 게 아니라요. 고래 여러 개 중에 제가 임의로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고래를 고르시는 건데 왜냐면 흰 수염 고래 이런 거 너무 큰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몰랐어요. 모른다고요? 새로운 지식 하나 추가 더. 그렇습니다. 그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꼽아봤는데 네. 여기 나온 고래들도 굉장히 큰 고래들입니다. 오. 여러분 아마 뭐 보리고래나 참고래 이런 고래들은 낯설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모르셨다면 오늘 새롭게 한번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님께서 네. 흰 수염이 없네요.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누가 봐도 그게 1위니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잠깐 제외를 했습니다. 자, 흰 수염 없고 다른 고래들의 순위 한번 맞춰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은 또 어떤 투표를 해주실지 지금부터 유튜브 투표창에 띄워드릴 테니까 네. 투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포항남자님 향, 혹등, 범, 보리참. 와. 이 순서대로다. 5개를 바로 꼽아주셨습니다. 아임리얼님께서는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술고래다. 그래요. 술고래
술고래가 되면 안 되는데 괜히 제가 약간 이거 뜨끔하세요? 찔리네요. 뜨끔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제발 네. 좀 쪼매 나라가 부자님 우영우 변호사 고래 문제다. 그래요. 오. 그때도 정말 고래 신드롬이었죠. 맞아요. 우영우 신드롬에 오. 같이. 자 그러면 여기 뭐 술고래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술고래 쪽으로 가지 말고 진짜 고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좋아요. 계속해서 인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는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효섭 PB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요게 되는군요. 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다고 해드렸던 그분입니다. JD 러버. 네, 예. JD 러버님의 종목 바로 가온칩스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매수 가격이 조금 위네요. 10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8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가온칩스 뭐 아주 잘 가다가 네. 12만 원대 후반에서 3월 28일에 고점을 찍고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매수 가격보다는 아직도 많이 밑에 있죠. 자,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본전 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온칩스 본전까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본전에서 끝나는 건지 본전은 못 가는 건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비비님 가온칩스입니다. 수익까지 본전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본전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고요.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죠. 관련한 뭐 반도체라든지 약세가 시작되면서 같은 흐름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 씨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백종원 씨가 만들어준 레시피랑 저희가 현실에서 음식을 만들 때 결과물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임의로 레시피가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디자인 하우스가 이런 레시피의 변경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이제 명확한 레퍼런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성능도 더 높아질 거고요.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정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밀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잘 짜여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시피라고 표현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시대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는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필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AI 반도체겠죠. 거기에 보안용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사물 인터넷용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 있죠. 결국에는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큰 전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플러스 실제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수급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흐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5월 양 2달 정도는 조금 쉬었다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었다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최근 며칠 전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건 PSK 홀딩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디자인 하우스도 업종 내에서 수급 환매를 거치면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최근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이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이제 물량 앞선 이제 물량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매수가인 104,000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선 매물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질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었던 목표 그 정고점이 12만 7,9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13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위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다려 보셨으면 하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윗박약으로 충분히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본전에서 나올까요? 이 정도 아닙니다. 13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수익 보고 편안하게 한번 나와보시죠. 가온칩스였습니다. 이 정도 상담 들으면 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쵸. 뭐 본전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익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 가온칩스는 수익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볼까요? 아니, 아까 보니까 포항남자님. 네. 고래 해체쇼가 매일 있대요, 포항 구룡포에. 오. 대단한데요? 고래 해체쇼. 그래, 뭔가 멋진 느낌이긴 한데, 문제는 포항 남자들께서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오.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냄새인지 저기가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궁금하긴 합니다. 고래 해체쇼가 네. 고래를 진짜 해체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지금 보니까, 울산 포항 쪽에는요, 네. 고래들이 수명 다해서 육지로 떠내려오는 고래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쇼가 매일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주식 농부꾼님께서 오자마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남겨주셨죠? 가장 큰 고래가 무엇이냐? 딱 모르겠고, 5위는 범고래다. 네. 5위부터 하나씩 제거해주고 계십니다. 자, 범고래가 5위. 그래요. 자, 그리고 사랑님도 오셨군요. 제 종목들도 가온칩스 따라서 상승하길 빌어봅니다. 네. 자, 바이주님, 우영우가 보면 기염을 토하겠대요. 고래 해체쇼 뭔가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죽어서 떠내려온 고래들이니까요. 뭐, 갑자기 거기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찰빵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이고요. 매수가는 1,561원, 비중은 12%. 미용기기는 수급이 다른 섹터로 몰려서 잠깐 소외된 건지 궁금합니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타이밍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한 9,000원 후반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4월 달에는 한 12,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중간대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000원 후반대에서 이제 이 종목도 가온칩스처럼 평단가까지 오는 거 넘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도 확실하게 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비올은 어떨까요? 네, 비올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고 기분 좋네요. 이제 아무래도 앞선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형태도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매수하셨던 게 1,500원 정도고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올해 봄이었죠. 올 이제 봄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봄만 하더라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시세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실적만 놓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의료기기 업종의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요. 실제로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쪽의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 의료기기에 있으면 좋은 이제 수급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식료품에 있다가 최근에는 또 반도체로 다시 옮겨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올은 또 약간 특이한 포지션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마이크로니들 이제 작은 바늘이죠. 이 마이크로니들 시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술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이 들어올 때 시세를 내는 좋은 요소가 되긴 하는데요.
최근에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충분히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올해 매출액이 한 589억 정도, 전년 대비 한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요. 영업이익도 317억 원, 전년 대비 한 42%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 미용기기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이제 성장폭이 클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이 종목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물어보셨었는데 추가 매수는 구간 지금 현재 구간 60일 이동 평균선 조정받고 있는 현재 구간도 가능한데요. 지금 매수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9,100원, 이제 9,000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시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121이동 평균선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세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9,100원부터 해서 이제 비율 추가 매수하는 점 가능한 거고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눈에 딱 들어오시겠지만 전 고점 가장 직전에 직전 고점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 종목이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시세가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 같은 경우에 9,000원에 매수하셔서 12,000원에 매도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두 번째 상담 모두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만 9,100원, 9,000원대 초반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조언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유튜브로 가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태일신님 오셨군요. 2차 전지 이제 충전 충분히 해서 쭉 가야 할 텐데 채팅방에 계시는 분 우리 두 분의 에코님 기분 좀 불금되세요. 불금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기대대로 제발 됐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블레님 오셨군요. 고래 점점점 향유고래가 큰데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5위에 있는 고래를 제외하면요. 네.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래들 정말 크기로는 다 손꼽히는 고래들이고 흰 수염고래, 흰긴 수염고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고래, 세 번째 큰 고래가 여기 1, 2위입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3위에 있는 고래 4위까지도 사실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정말 큰 고래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한번 잘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자, 5위부터 조금 이따가 한번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은진정님부터 해서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인사도 주시고 종목 진단 남김없이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더 남아있으니까 네. 여유 있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사계절님의 종목인데요. 이오테크닉스를 보겠습니다. 자, 19만 1,770원, 5%입니다. 오늘 얘는 왜 이리 뿔나 있나요? 수익 다 까먹고 있어요. 맞아요. 비중을 늘릴까요? 반도체 다른 거 잘 가잖아요. 근데 사계절님께서 저 오히려 뿔나신 게 아닌가. 지금 약간 기분이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가 얼마 전 4월이었죠. 4월 12일에 나왔던 고점이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와.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조정 중이거든요. 지금 거의 자, 10만 원 가까이 그럼 뺀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언제쯤 이 하락이 멈출까요? 20만 원 이탈했습니다. 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아마도 수익을 다 까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이전에 28만 1,000원을 보고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수익 내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28만 원의 영광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여기서 또 비중을 더 늘려갈지 판단을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비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28만 원이 아른거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갈까요? 네.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충분히 공을 드린다고 표현하면 안 할까요? 시간을 충분히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수익까지 한번 도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빠르게 분출할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존재한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레이저 관련된 종목이죠. 레이저 마커를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정이 조금 더 미세화되면서 레이저 마커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 가장 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활용도가 높아진다, 공정에서 사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향후 굉장히 좀 긴 전망을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주식시장을 뭐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급도 놓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수급 상황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4월 달에 한 28만 원까지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보면은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지만 이 조정도 거의 다 끝났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19만 1,000원 부근이잖아요. 그런데 매수하셨던 가격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있어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도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부근이죠. 매수가 부근이고 이 구간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에서 5% 비중 정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5% 정도 더 늘리셔서 10% 비중 가져가는 것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짧게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24만 원 놓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28만 원까지 위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24만 원, 28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사계절님께서 아쉬우실 만도 한 게, 네. 28만 원을 찍은 걸 보셨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더 아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짧게 24만 원, 좀 더 여유 있게 보면 28만 원까지 다시 반등의 여력은 있을 것 같으니까 사계절님 다시 한번 수익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계절님의 이오테크닉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맞아요. 계세요. 너무너무 아깝이네요. 라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하루짜리 뭐 반등이 나왔다가 금방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수익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오히려 다시 마이너스로 맞아요. 가거나 수익 봤던 걸 다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발빠른 대처, 신중한 판단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오늘 랭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래로 잡아봤습니다. 가장 큰 고래, 이 지금 나와 있는 고래 중에서 꼽아보고 있는데요. 5위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가장 작은 고래입니다. 바로 범고래였습니다. 범고래. 자, 범고래가 지금 나와 있는 고래 중에서는 가장 작아요. 자, 6에서 8m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작은 정도는 아니죠, 이게. 네, 범고래 저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저것도 되게 큰 거 아니에요? 8m 되면. 저는 한 1, 2, 3위 안에 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요? 네, 이름이 되게 커 보여요. 범고래가 뭔지 모르는군요. 네. 그거 고래 쇼하는 고래 있죠, 귀여운 애. 그 친구입니다. 돌고래 쇼? 돌고래 말고 돌고래보다 좀 더 큰. 오,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범고래가 그런데 생긴 건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오. 그런데 이 친구의 학명이 킬러 웨일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킬러 웨일로 불러서 정말 바닷가에서는 난폭하게 그지없죠. 이 진짜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큰 성체 정말 대왕고래 같은 것들도 사냥을 나선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고래가 바로 무서운 범고래입니다. 친구네요. 지금 가글레님께서 얘기해 주신 뭐예요? 것처럼 저도 이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범고래 하면 사실 저 나이키가 떠올라가지고
자, 그런데 범고래는 네. 지금 나와 있는 고래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작은 고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m가 넘어가는 고래들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4위부터 한번 맞춰가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시는지 그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나란히 1%대 금요일장 상승인데요. 봉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이 좀 더 좋죠.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시초가보다 좀 내려서 있긴 하지만요. 현재 1.0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여러분들께 검색이 됐을지 오늘 누적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약보합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이고 있는데요. 77,300원, 400원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만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번 파업은 직원들 전체 파업이 아니라 하루 연차를 쓰는 형태의 파업인데요. 노조는 집단 연차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출근은 지난해 징검다리 휴일 때보다 올해 더 많이 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가 저점 0.4%가량 하락에 불과하고요. 장중에 오름세를 타기도 했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8%까지 오르면서 20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엔비디아가 우리가 휴일 보낸 사이에 역사상 세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PU 기업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HBM이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 주가 회복하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테오젠 기록하고 있죠. 9.45% 상승하면서 이 시각에 26만 1,000원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 머크사와 독점 계약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머크사가 최근에 또 강조하면서 키트루다 피하 주사 SC 활용 범위 확장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로열티도 역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흥구석유가 이 시각에는 또 소폭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오가고 있네요. 17,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박사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동해 가스전의 리스크에 대해서 탄화수소가 누적된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연일 수요일까지 사흘째 강세를 띄었다는 그 피로감이 드러나면서 관련주는 대체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흥구석유가 또 상승을 장중에 16%까지 보였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방향성 어떻게 될지 장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0%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석유도 9%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넥스틸이 소폭의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 강보합에 그치고 있고요. 장중에 15%까지 상승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소폭의 오름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3%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HBM용 장비 1,50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2% 후반 16만 원 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4.8%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0만 5,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리고 오늘장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4일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위권 아래 종목을 보시면요. 삼성공조가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고점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건데요. 발단은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 HVAC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자가 들어가고 공조자가 기업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세인데 삼성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동양철관 오늘 7% 하락하면서 시추계획 관련주 가운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우양은 이 시각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9,030원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000원대 초중반이 그동안 뚫지 못했던 가격이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냉동김밥의 수출 증가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6%의 상승, 배터리 업황의 바닥 기대감,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 글로벌과 합병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6% 오르면서 21만 6천 원 선이고요. 카페24가 15% 넘게 오르면서 27,8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쇼핑 기능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카페24와 함께 개발을 했는데 향후 이 성과에 따라서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갭 메우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일단은 21선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갭을 완벽하게 메운 건 아닌데 이 선에서 지지력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합권이고요. 원익 QNC가 14% 넘게까지 오르면서 4만 원 선 돌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 상승세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려 시멘트가 오늘 상승 지키지 못했네요.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서 있는 0.7% 현재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4.88%까지 상승하면서 고려 시멘트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랩이 2% 플러스 웹툰주고요. 그리고 YC가 현재 4%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어드반테스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글로벌 1등 기업인 어드반테스트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 HBM용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국산화했다라는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 4거래일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양대 시장 대장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지금 이 시점 양대 시장 대장주 가운데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와, 이거 정말 강한 친구들끼리 맞붙는군요. 코스피의 삼성전자, 네.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오늘 장의 활약상은 BM이 그쵸. 강하긴 한데 네. 그동안에 에코프로 BM 채팅창에도 보면 이거 매일 갈 듯 하면서 계속 내려와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다. 맞아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 대 에코프로 BM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디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가 아니라 질문이 이제 어떤 회사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생각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삼성전자 좋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장존에 있는, 앞으로 이제 앞에 기대가 되고 있는 기대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앞서서 앵커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련해서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생각해보면 이번 대선에 있어서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기, 핫한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올 연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았을 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BM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이게 어떤 회사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식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힌트를 들어봤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이은님께서도 지금 들어오셔서 좋습니다. 인사해주고 반갑습니다. 계신데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확 끄는 거 좋아하면 BM이고 안전땡은 삼전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님께서는 BM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 13% 마이너스예요. 어이구야. 자, 그리고 가을이님께서는 오늘 태성을 팔아서 다음 주에 에코프로 BM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찰빵님, 미라네커님 실시간 코너 좋아요 하셨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갈지 체크를 해볼게요. 조정환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13,042원, 비중은 10%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많이 내려왔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죠. 지금 2월 말쯤에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쭉 한번 밀려 내려오고 나서 잠깐 반등 나왔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꺾인 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늘 종목들 다 그래도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바이포 사실 조금 고민은 됩니다. 고민이 된다라는 부분은 매수가? 본전?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했을 때 시간을 더 충분하게 드릴 경우에, 공을 더 드릴 경우에 매수가까지 혹은 수익권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는데요. 이 회사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AI 화질 개선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좀 부각받았던 것이 결국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세가 분출했다가 조금 빨리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그 시세가 올랐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AI 솔루션이죠.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픽셀의 적용초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긍정적인 것이 그 CES, 올 초에 있었던 CES에서 이 픽셀이 호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한 번, 또 2월에 이제 시세가 상승했을 때는 오픈 AI에서 동영상 편집 AI 소라 공개를 하면서 이제 픽셀을 보유하고 픽셀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더 포바이포의 매력을 높여주긴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뒤로는요,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필요한 이슈가 조금 나올 경우에 시세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죠.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초록색 막대기,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 11,000원부터 13,000원 사이 한 2,000원에 걸친 이 구간이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11,000원부터 시작해서는 상승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할 경우에만 위쪽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짧게 본다. 그리고 매수가와 상관없이 내가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목표가 12,000원 잡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이 121동 평균선, 매물도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려 보겠다, 시세가 나올 때까지,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가 19,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목표가 사이에 갭이 좀 넓긴 하지만요. 시간을 드리는 데 대한 이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 19,000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포바이포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1차 목표가로는 12,000원, 2차 목표가로는 19,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얼마든지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볼까요? 조정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가을이님, 포바이포에 대한 이야기. 와우. 시간이 돈이 되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단디아드님 모셨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사계절님께서 미쳤다리. 근데 진짜 이렇게. 없지만. 없으세요?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없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 팀장님 오셨군요. 네. 대왕고래는 흰 수염고래, 지나가는 상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위에 대왕고래가 없냐는 휴머니스트님의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대왕고래, 흰 수염고래는 너무 1등 같아서 제가 살짝 빼봤습니다. 다른 고래들도 한번 같이 이 기회에 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저희 한번 4위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서원희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마음의 AI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많이 소외가 됐었죠. 매수 가격이 26,500원이고요. 8% 비중입니다. 이거 현재 언제 2만 이렇게 원대 내려왔나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반등이 좀 나와주나 싶다가 제자리 수준이 아니라 더 내려갔어요. 네.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노리고 계시거든요. 추가 매수 가격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전망 부탁드려요. 네, 이것도 한번 같이 캐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마음의 AI입니다. 이 매수 가격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추가 매수 문의와 함께 합병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음의 AI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제 올 초였죠? 올해 초에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AI가 좀 전에 이름이 그거였거든요. 마인드랩이었거든요. 마인즈랩이었거든요. 마인즈랩에서 사명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마인즈랩보다는 마음 AI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시세가 많이 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있겠죠. AI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포바이포도 마찬가지였지만요. 2월을 지나면서부터는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음의 AI와 똑같은 형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의 AI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바이포랑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마음의 AI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가 3만 원이고요. 오히려 3만 원 대비했을 때 현재는 매물이 별로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3만 원까지 열려있긴 하지만요. 올라가는 중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 조금만 매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월 14일 날 나왔던 기사였는데 실시간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로봇진흥원 실증 사업에서 최종 과제 선정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병 관련해서 이제 맨드앤드먼드라는 이제 AI 휴먼 관련된 이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 합병이라는 것이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AI 사업을 가지고는 주가를 부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합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희망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3만 원까지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을 건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차트상에 올라가면서 매물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짧게 본다라고 하면 23,000원, 25,000원, 3만 원 이렇게 세 단계로 목표가 나누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AI였습니다. 그동안에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간으로 본다면 23,000원,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가능하겠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3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이 판단 한번 직접 내려보시는 것도 네. 어떨까 싶네요. 서원희님의 마음 AI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사계절님께서 토마토는 전문가님들이 짱이다. 그럼요. 시청자님들도 짱입니다. 어떻게? 자, 그럼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봐주신 이호섭 비비님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효섭 비비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님의 감사 인사 서원님까지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감사의 기운을 담아서 또 오늘 할 거 해야죠. 그쵸. 종목 진단 전에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하고 또 가겠습니다. 4위 알아볼까요? 가장 큰 고래를 꼽아보고 있는데 범고래가 5위였고요. 4위부터는 다 10m가 넘는 네. 대형 고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위 띄워주시죠. 4위는요? 혹등고래였습니다. 혹등고래. 11m에서 16m까지도 자라는 아주 큰 고래죠. 혹등고래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생긴 거는 사실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이 사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혹등고래 생긴 게 좀 무서운데 별명이 바다의 현자입니다. 현자. 그 바다 생물들이 싸우면 좀 말리고 아이고야. 사람들이 좀 위험에 빠지고 이러면 막 구해주고 오, 착한 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니은자는 붙이지 마시고 착한 친구 이렇게 좀 귀엽게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범고래는 생긴 건 착한데 조금 나쁜 성격은 친구. 포악해요, 생각보다. 예. 근데 혹등고래는 성격은 착하다. 그렇죠. 생긴 건 좀 무서워 무섭다. 보이지만 네. 혹등고래가 그래서 바다의 현자입니다. 아이고야. 한번 알아주시고요. 영혼 있는 거 맞죠? 영혼 늘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무흔님께서 네. 지행 에코가 누구예요? 저 같은데 윤지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왕 여우래. 얼굴이 약간 여우상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여우 아니고 네. 다람쥐상. 다람쥐상이 딱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I'm 리얼님 오지랖이 넓은 친구군요. 혹등고래요? 그렇게 볼 수 그렇게도 있겠네요.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움직임이 그 큰 고래답게 네. 되게 둔하거든요. 둔하게 쓱 와서 쓱 밀어주면서 구해요. 되게 귀엽습니다. 되게 그런 귀여울 것 행동을 같아요. 보면. 자, 그리고 손 팀장님, 윤지행 고래 공부하는 자리인가요? 저는 네. 범고래도 사실 몰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고래 과외를 해주고 있네요. 고래뿐만 아니라 역사도 맨날 제가 배우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좀 많은 걸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하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피스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진짜 오랜만이에요. 46,000원에 20% 카카오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죠, 벌써부터. 이 피스님이 이거 마음의 평화가 좀 깨졌겠는데요. 네, 저도 종목 듣자마자 이 종목 진짜 오랜만인데 하고 주가를 봤더니 너무 오늘 바닥입니다. 최저점이에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이 기업은 내년 정도 가야 이제 그 영업 흑자가 지금 전망되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은 전 6년 동안 지금 적자인데 내년 정도 가게 되면 흑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도 그다지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빠져서 지금 4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거의 지금 2023년도 고점 찍고 나서 예,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번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반기나 내년에 그러니까 그 숫자로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시장에. 예, 그게 바로 이제 실적이잖아요. 50억이 영업이익이 나든 100억이 나든 1000억이 나든 간에 먼저 그 이익이 숫자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이제 평가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기술적 보시는데 지금 기술적 보시면은 노고상으로 보시면은 이번 달하고 지난달에 작년 그 12월 달에 여기서 이제 비교적 큰 거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저점을 이탈해 버린 거예요. 모양 안 좋죠? 근데 뭐 지난달은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크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무슨 설명이냐면 어차피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지루하게 막 흘러내리고 막 기간 조정 주는 것보다도 저점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한번 깨고 나서 그 다음에 터닝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 짧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점은 깬다 가지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차전지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전전주까지 막 저점 깨고 나서 이번 주 초반부터 V자로 좀 올라오듯이 좀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지금 까마귀가 6마리죠. 그죠? 예, 6마리다. 그러면 어지간하, 그러니까 반년 동안을 계속 뺀 겁니다. 6개월 동안을. 예, 그러면 심리적으로 한 7개월이나 8개월째 되게 되면 아마 급반등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거 좀 하락 유금도인데,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은 기술적인 급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보건대는 뭐 4만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6,000원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는 안 때린다 하시더라도 4만원 저는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일단 때렸다가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이쪽에서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4만원 언저리 오게 되면 전량 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쪽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선은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요. 반등 시에 4만원, 38,004만원 그 라인에서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딱 종목 진단 드리자마자 채팅창에 어머 카카오페이라니 이런 그렇죠.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너무 재밌는 좀 비유가 나왔어요. 네. 까마귀가 6번이나 맞은 종목이다. 그 까마귀 보기 싫네요, 정말. 이제 좀 가치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좀 수익권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의견보다는 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2차전지 종목들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2차전지 대표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봉만 전문가의 인기는 날이 네. 갈수록 높아지는군요. 아니, 지금 등장하시자마자 독종이 몇 개가 나온 겁니까, 지금? 와, 그러면서 지금 까마귀와 까치 반응 이거 쏠쏠합니다. 네. 가을이님께서는 와, 은봉 까마귀 재밌어요. 단디하자님께서는 이제 까치 나오나요? 그래야죠. 까치 기대감입니다. 정우님, 이거 읽어도 되나? 독종 노빠꾸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독종 정신에 지금 융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악물고 우리 또 앞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죠. 피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거 굉장한 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오늘 그리고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앞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왔던 바로 네. 그 종목입니다. 무흔님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 BM. 와, 오늘 멋져요. 조금 전에 거의 7% 올렸다가 살짝 줄이긴 했는데, 와, 이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 에코프로 BM이 많이 내려갔었고, 그쵸. 7% 넘게 올리고 있군요. 와, 이거 뭡니까? 사실 굉장히 빨리 올라와서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장 초반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네. 오늘 11시쯤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 질문들 좀 채팅창에 나오면서 독종 전문가 기다리겠다. 그래요?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잘 바로 됐군요. 의견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무은님 26만 3천 원에 15%입니다. 뭐 금방 도달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뭐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 강력한 탄력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오늘 그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가 상당히 좀 강세인데요. 뭐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난주에 바닥이죠. 여러 가지 제가 지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 좀 올라놨으니까 먼저 보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그 채팅창에 지금 들어와 계신 시청자님들께서 독종 노빠꾸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예,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26만 원, 25만 원. 예, 거기는 전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그 가격대는. 예. 근데 이제 단지 그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무겁죠. 시총도 지금 20조 원 다시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은 그러니까 요때도 제가 이제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렇게 두 번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고점까지 40%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말 드렸었냐면 요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허다못해 2천억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LLF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LLF도 저점 안 깼었잖아요. 아까 제가 카카오페이 여러분들께 진단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완벽하게 이항 조정 나올 거 깨버리고 그다음 머리 만들고 터닝 나와주는 것이 기간 조정이 훨씬 짧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런 패턴이죠. LLF 같은 경우도 저점 안 깼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분기 때 실적 발표했던 가격대 얼마입니까? 24만 원, 5만 원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그랬어요? 인버스를 보셨죠? 인버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 매수다. 인버스에서. 제가 얘기한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인버스를 금융투자에서 인버스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양매수 전략을 펼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언젠가 뚝 떨어져 버린다. 끊긴다. 예, 끊어진다. 그 인버스 지금 급락 나버리죠. 인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레버리지라든지, 예, 2차전지 대표주들이 지금 급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인버스가 요것도 아마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저점이 나왔고, 추가를 하시는데,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살짝 누를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만 21만 원 전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다 생각하시고 예, 추가 내지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분도 26만 3천 원이면은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저 은행에 1, 2주 정도 돈 맡겨놨다 생각하시고 일단 홀딩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좀 눌러준다 그러면 21만 원 전후에서는 5 내지 10%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게시판에 독종 노빠꾸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딩입니다. 강력 홀딩입니다. 예. 네, 독종 노빠꾸가 네. 또 도배가 되겠군요. 강력 홀딩 의견 나왔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지금은 아니고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에코프로 BM 얘기 나오니까 아니 지금 BM도 BM이지만 에코프로 머티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을 가고 있고 거기다가 가을이님 이 기운 받아서 태성도 달리고 있다 하셨는데 네. 와 태성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군요. 오늘 가는 종목들은 자 후반으로 갈수록 더 달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무흔님, 기혜홍님, 독종, 노빠꾸. 네, 정말 백 없이 끝까지 가는군요. 좋습니다. 오늘 에너지가 점점 붙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도 1,500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뒤로 갈 수 없죠. 앞으로만 쭉쭉 뻗어 나갑니다. 와, 잠깐만요. 독종, 노빠꾸가 갑자기 지금 좀 물이 붙었네요. 네. 그럼 뭐 저희도 뭐 뒤로 안 가고 바로바로 질러서 가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더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개미와 꿀벌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44,400원, 비중은 2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진단 도와드릴게요. 지금 4만 원대 간신히 걸쳐져 있는 종목인데 이 44,000원 구간대가 좀 많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부침이 있고 내려오고 지금 요새 분위기 보면은 집중을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SNS텍도 이거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자, 일단은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요. 지금 뭐 TFT, LCD 관련,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가격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국면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봉에서는 보시면은 상당히 좀 번거롭죠. 차트가. 네.
뭐 거래 아직 없이 크게 없이 그냥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인데 다음 달이나 이번 달 말 정도 다음 주 빠르면 만기 지나고 나서 좀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지금 매집봉이 들어와 있죠. 현재는 그 시가 라인까지 밀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보시면 2023년도 7월 달이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달이 6월이고, 이제 1년 접어들죠.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주가가 뭐 크게 안 빼고 좀 기간 조정 가격 좀 나온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전혀 문제 없는 기업들은 예, 반등을 한번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뭐 올해 내년 작년보다 좀 좋아지니까 시가총액이 약간 높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러나 일단 현재 주가를 크게 그 하향 이탈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잘 하셨는데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니까 지금 마이너스 그 정도 가격이면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올라옵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일단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패턴이. 그죠? 예, 여기서 역연자로 꺾고 기간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조정. 그러면서 이제 추세는 이제 안 깨죠. 거래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월봉의 거래. 2차 전지 지난달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가 전혀 없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예?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냥 매수 주소 담으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봉에 얘도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매수 관점이죠. 매수 관점. 그리고 2021년도, 2022년 고점을 지금 살짝 하향 이탈했는데 거래 없이 이렇게 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지지맥점이죠. 월봉에서. 여기서 거래만 조금 나와주면 바로 뭐 45,000원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이번 달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사신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올라오니까 단기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 44,000-4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간다 그러면은 이 기업당 55,000원 이상 그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단기와 좀 중기 구분하셔가지고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 중기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기로 보셔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자면 55,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채팅창에 독종 노빠꾸의 향연, 예. 독종 노빠꾸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꿀부자님, 이 꽉 깨물고 버티기, 노빠꾸 홀딩 정신. 정말 김문만 전문가께서 네. 좀 대단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잊으셨을까봐 한번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장 큰 고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4위가 혹등고래였고요. 네. 3위는 어떤 고래인지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자, 3위는 향유고래가 향유고래. 3위였습니다. 15에서 18m 정도 정말 크죠? 네. 향유고래 들어봤어요? 아니요. 앞에 향자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향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향유고래의 그 뱃속에서 쌓인 물질 이게 가끔 바다에 떠다니게 되거든요. 이게 용연향이라는 물질이죠. 용연향이 대표적으로 향수에 쓰이기도 하는 그런 원료. 세계 3대 향이라고 불립니다. 오, 신기하네요. 참고로 용연향 하나 건지면 이게 바다의 로또라고 하거든요. 몇 억합니다. 몇 갖고 억이야. 싶다. 갖고 싶다. 근데 이거 갖고 싶어도 지금 말 그대로 로또라서 갖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든 향유고래 정말 대단히 덩치가 큰 이 네. 고래가 3위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두 고래 여러분이 낯설게 느끼셨을 만한 참고래 그리고 보리고래 이 두 고래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네. 고래거든요. 여러분 이 순위를 한번 마지막으로 추측을 해보시죠. 네, 지금 채팅창에 입 꽉 깨물고 버티기 이 얘기가 나왔더니 네. 그렇게 되면은 턱관절 온다고 임플란트 관련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1시간 동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앵커님 나와주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권 종목은 지금 저희가 많이 외쳤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3가지가 올라와 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이 시각 현재 23%까지 상승하고 있고 윗골이 나네요. 에코프로가 6.66% 107,500원 선,
에코프로 BM 현재 6% 넘게 오르면서 21만 5,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성이 27.5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오늘 매도하고 배터리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CATL과 일본을 중심으로 채택할 예정인 복합 동방용 RTR 도금 장비에 대한 매출 가시화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장에 신고가에 경신하는 그런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CJC푸드가 이 시각 20%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6%까지 오르다가 약간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삼양식품이 다시 사상 최고치로 오르면서 김 관련주도 나란히 오름세를 타죠.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수출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최근에 한 차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랠리 이후에 쉬어가다가 오늘 CJC푸드가 무려 8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격 주고 있다는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알테오젠, 흥구석유, SK하이닉스 그대로 계속 올라와 있고요. SK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각에 6위에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이 12% 오르면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만을 찾아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와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K 지주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세계 이혼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소식 이게 좀 저는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데요. SK그룹이 하나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헤지펀드의 표적이 될 수 있겠다.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10위권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가 14% 넘는 상승 지금까지 이어나가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동해양철관, 시추 관련한 종목들 하락세를 타고 있죠. 우양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냉동 김밥 관련주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보시고요. 해인이 이 시각에 지금은 8%, 9%까지 탄력을 좀 둔화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지금 18%까지 오름세를 띠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해인이 이 석유 시추선의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시추 관련한 종목으로 이 종목이 월요일에 한번 좀 움직였다가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6,000원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우림 PTS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 시각에 28.65%까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 테마에 겹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시추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셰일 시추 관련해서 구동 장비, 굴삭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또 로봇과 농기계 풍력까지 부품을 만든다라고 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 이터닉스 이 시각에 3% 상승하는데요. 하락 멈췄을까요? 지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계의 멀티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 시각에 17%로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작기계 종목이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레몬레인이 22%까지 상승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 그 새로 최대 주주가 된 배우 이정재 측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순위에선 좀 빠졌는데요. CDMO 관련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ST팜. 앞으로 2년 내 글로벌 1위, ST팜이 글로벌 1위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 CDMO가 되겠다라는 이런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주로 CDMO 관련주가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처리 중이죠. 자, ST팜 앞으로 이 기대감 좀 더 받으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 관련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의 포부를 밝혔다고 하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ST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요. 그 ST팜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mRNA 그 치료제 주 원료인 올리고하고 이제 저분자 신약 그 관련 그 CDMO 관련 기업인데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 CDMO 사업 그 투자를 우리 그 대기업들 롯데도 그렇고 그랬었고 롯데도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을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SK부터 해가지고 벌써 실질적으로 한 4, 5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뭐 SK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의 관련 기업도 인수됐고 미국의 또 관련 기업 지분도 뭐 작년 재작년에 4, 5천억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대세라는 얘기면 CDMO 관련 기업들. 그게 이제 샘퍼하고 유전자 치료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 대장은 이제 미국 내 지금 SK 팜테코입니다. 팜테코가 지금 비상장 기업인데 미국 법인이죠. 그쪽이고 그다음 이제 미국에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그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CDMO 그 성장성에 따른 벌써 2년 전부터 공장을 뭐 2배, 3배 이상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지금 뭐 수주도 받고 있고요. 그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또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비단 ST팜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 기업들 저도 지금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승부 안 나고 이쪽이 대세란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CDMO가 대세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 보시고 지금 우선 오늘 그 시장에서는 뭐 ST팜을 대장으로 일단 지금 뭐 취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요. 기술적으로 11만 원이 지금 단기 저항인데 뭐 거래 크게 안 나왔고 최고점이 이제 15만 원인데 그 중간에 이제 눌림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이제 계단 형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의 주가가 이제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최고점 15만 원도 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꾸준하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관련 종목군들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MO가 대세다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T팜뿐만이 아니라 CDMO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그 좋은 시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CDMO,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볼까요? 우리 손 팀장께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해인. 해인 얘기 나오다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대요. TMI였어요. 왜 그렇게 울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한 번 좋아하면 간슬게 다 어이구야. 빼주신답니다. 이렇게 틈새 공략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시청자분들께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도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필을 못 해가지고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시간은 뭐 물건도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나님께서 CCS 종목 진단 올려주셨죠?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끝까지 종목 그쵸.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요. 언제 또 당첨되실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번에 볼 종목은요. 마침 또 잘 됐네요. 제약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님의 종목인데요.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매수 가격은요. 51,000원입니다. 비중은 8%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현재 주가는 48,000원대 있죠. 자, 그런데 이 보로노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19일의 저점이 28,000원대.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바닥권에 있다가 바닥 찍더니 뭐 우상향 곡선을 정확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고점 직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51,000원까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윤재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담이 슬슬 될 네. 만한 가격입니다. 자 이쯤에서 손실을 줄인 정도에서 나올지 아니면 수익까지 기다려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로노입니다. 이제 발빠르게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쉽지만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지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이제 김홍원 끄고 전문가와 얘기했네요.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네. 마이크가 잠시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온 시키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다시 보로노이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설명 드렸었냐면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잘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 이하, 4.3까지 빠져버리면 그럼 국내에서 어떤 업종이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들 기업들은 지금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자 비용이 이제 이자가 떨어져 버리면 그동안은 돈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구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지급했죠.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우선적으로 2차 전지도 먼저 튕겨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까 ST팜도 마찬가지. 물론 ST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재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큰 흐름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격 조정은 지난달 다 끝났습니다. HIV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이 보로노이처럼 아까 ST팜처럼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가을 정도 가게 되면 제바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때문에 FDA 승인이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 가을 정도 가게 되면 국내 관련 기업들, 임상, 그다음에 재계, 그다음에 FDA 승인이 여러 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크게 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폐암하고 유방암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도 이제 경쟁력 있는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다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분위기가 이미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2차 전지와 더불어 가지고 금리가 빠지면서 분위기 이제 탑승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간전이 충분히 나왔고 이격 조정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거래도 없죠. 그래서 거래만 좀 나온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55,000원 이상.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이럴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점과 저점의 50% 구간이 제가 봤을 때도 50%, 이거 55,000원. 돌파했을 때는 65,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가 이제 또 요 저점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 추세 저항선이거든요. 왜냐면 우선은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바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와버리면 한 번에 그냥 전고점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은 55,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주게 되면 한번 거기서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큰 물량 아니시다 그러면 좀 하반기까지 중기적으로 좀 보여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중기 이 기업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로노이의 경우에도 홀딩 전략 네. 강력하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보로노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챙겨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막판까지 또 상담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네. 마지막 종목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아까 전에 네. 막판에 올려주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종목을 지금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하는 건 네. 이거 힌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종목 진단 신청하시다가 한 2시쯤 돼서 이제 안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남겨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종목들 들으면서 내 종목이 꼭 상담이 안 되더라도 다른 종목 들으면서 배워가는 건 물론 많지만 내 네. 종목이 책택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바로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안나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CCS고요. 3,070원 5% 오늘 들어가셨대요. 아니 이거 초전도체 주였고 그때 상한가만 5번인가 맞아요. 6번인가 나왔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들어가셨어요? 막 들어가셨다고 오.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시장이 심상치 않아서 단타로 들어왔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갔는데 단타로 빠져나올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거 초전도체 얘기가 요즘에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초전도체 테마가 요새는 좀 집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그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네. 많이 내려와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네. 지금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꿀분자님께서 벌써 헤어질 시간인가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CCS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단타로 지금 들어가셨다 하니까, 단타로 단기적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단타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1, 2, 3, 4, 5, 6, 7, 그 다음에 터닝이죠.
그죠? 보통 한 하락 7%까지 나오면 실적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단기적으로 3,300원, 3,500원 정도? 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중에 단타한다 그러면 3 내지 개별주로 한 5% 주면은 무조건 절반 챙기고 보거든요. 단타는 단타,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단타는 단타일 뿐 욕심내지 말자. 아시겠어요? 그냥 5% 정도 주면 일단 절반은 챙기고 보시는 거고,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3,300원, 3,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오늘은 이제 홀딩이 됩니다. 종가상으로. 영만치 나왔으니까. 오늘 종가 내지, 오늘 시가 좀 더 본다 그러면 2,750원, 60원 되는데, 그거 이탈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단 손절입니다. 그러면 하락 9%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최종적 맥점이니까 손절도 짧게 보시고 차익도 말씀드렸던 가격대 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CCS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CS까지 해서 종목 진단을 해봤는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잠깐 끊긴 문제가 것 좀 같죠.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보내드릴까요? 네, 그러면 김목만 전문가님 오늘 상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래키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고래가 어떤 고래입니까? 네.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자, 1위와 2위가 지금 약간 낯설게 느끼실 만한 고래들이었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1위와 2위까지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자, 참고래. 참고래 그리고 보리고래가 1, 2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참고래가 다 23m 이런 게 아니라 큰 고래 중에서도 23m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대왕고래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고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이고요. 참고로 이거 동해 삽니다. 동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참고래가 오늘의 1위였고 네. 그리고 2위 보리고래도 좀 낯설게 느끼실 테죠. 보리고래는 한 15에서 20m 정도, 이것도 아주 큰 고래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고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고래도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럼 흰수염 참 보리순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호. 참보리 이렇게 참보리. 해서 오. 세 개가 네. 가장 큰 고래의 종류라는 점 하나의 상식으로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래 특집까지 살펴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랭킹쇼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네. 종목들을 도와드렸지만 네 종목은 아직 진단을 못 맞아요. 받았습니다. 아쉬운 분들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도 있으니까 오늘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나비님께서도 내 것은 오늘 실패인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금요일 9시에 전화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여기까지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 랭킹쇼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